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자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업자가 전년도에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결산 및 재무제표의 비교식 제조원가 명세서에 정기분 자료로 표시가 됩니다. 비교식은 분기와 단기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형식인데요. 그 정기분 자료로 입력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입력 시에 주의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공장에서 사용한 재료비를 입력할 때 그 재료비,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렇게 늘은 게 있는데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입력할 수 없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기말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원재료가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의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잖아요. 그 자산 입력한 게 자동으로 그 자산 중에 원재료 자동으로 이 원재료비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 정기분 원가명세서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 그 잘못된 부분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를 수정하게 되면 그 원재료가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기말 원재료와 똑같은 것이므로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자산 중에서 제공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공품이 이제 기말 제공품이고요. 기말에 만들다가 남은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정기분 그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품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자산 계정은 프로그램에서 두 번을 입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해당되는 자료를 프로그램이 반영해서 이 자리에다가 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클릭을 해봤자 클릭이 안 돼요. 즉 수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그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이거든요. 그 금액을 고치시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입력을 해놓고 잘못된 것은 수정, 입력이 안 된 거는 추가로 입력하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우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보는 방법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공장에서 1년 동안 생산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표시하는 것. 즉,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재료비, 프로그램에서는 온재료비로 나와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걸 이제 제조 경비라고도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데 이 세 가지가 투입됩니다. 그걸 표시하고, 이 온재료비에는 작년에 쓰다 남은 온재료 재고액, 단기에 사온 온재료 매입액, 기말에 쓰고 남은 온재료 재고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실기에서는. 실무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온재료, 그 자산이 제조원가 명세에서 기말 온재료 재고 자산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서 미리 입력을 해놓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정기분 원가 명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반영됐다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한 재료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노무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걸 다 경비라고 그래요. 이게 경비가 따라서 계정 과목이 좀 제일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해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단기 총 제조 비용. 그걸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용가명에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그대로 쭉 입력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기분 제목상태표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 온재료를 가져오는 거죠.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2월 넘어거든요. 그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합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만들다가 남은 거 이걸 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뺍니다. 이 두 개는 더하고 이제 밑에 건 빼요. 즉 작년에 만들다 남은 데에서 단기에 투입된 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만들다 남은 것을 빼면 이제 이게 완성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맨 끝에가 완성된 겁니다. 완성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제품이라는 단어 붙이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 표시하라는 게 이거였거든요. 기말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은 기말의 재고자산이므로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그 내용이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수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업을 먼저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됐다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 단원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 말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개 제품 만드는 데 투입된 거 더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 같이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 다음에 단기에 만들다 남은 거, 올해 만들다 남은 거 표시하고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단기에 완성된 걸 표시하는 거죠. 즉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것들을 갖다가 일정한 서식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요. 얘는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얘도 좀 다시 해주시죠. 이게 프로그램으로만 말하면 실기, 실무를 고려해서 말하면 이 두 개는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반영되므로 이 두 개가 잘못된 것을 붙여라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붙인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이 자료가 손익계산서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우정이니까요. 프로그램에
우종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우종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회계관리, 재무회계,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고요. 자,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데이터가 반영됐다고, 예, 반영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변경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걸 보면은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 마우스로 클릭해서 보려고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정기분 재무상태 중요해요. 정기분 재무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고쳐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넣는 것이므로, 언제가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계정 과목 맞춰서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머지는 알아서 그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었더니, 재료비에 3개를 넣어야 되므로, 예, 기말에 언제로 재고액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정기분 재무상태 수정하는 거다. 이게 중요 표시하라고 그래요. 나머지 넣어야 되죠. 예, 그 전년도가 되겠죠. 주로 원재료 재고액 쓰고 남아서 넘어온 거 5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당기에서 당기는 이제 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액 6천만 원, 60 플러스 플러스. 예, 교재 참고하시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산출됐죠. 6,150. 예, 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렇게 됩니다. 보고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 보고서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3가지를 표시해야 되니까요. 이 3가지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고 프로그램 화면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원재료비 치시고 예, 엔터를 치면 이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계정 과목으로 넣는 거고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이요. 노무비의 계정 과목은 이거고요. 예. 예,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인건비를 말하는 건데 노무비는 뭐 임금, 그 다음에 일용직이라면 뭐 잡급, 그 다음에 퇴직금과 관계되는 것 퇴직급여, 상여금 이런 것들에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비의 계정 과목은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라고 치게 되겠죠. 임금 치고 엔터. 금액 1,500만 원 15 플러스 플러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제 서식지가 이제 만들어질 때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노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플러스 넣으면 되죠? 예. 영자 3개 한꺼번에 넣고 싶으면 플러스. 그래서 그 플러스를 사용하셔야지 좋아요. 판단위는 플러스를 쓴다. 자, 여기 숫자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요. 5자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코드가. 5자로 시작하는 이러한 비용들은 제조할 때 사용한 비용에 쓰라고 프로그램 개발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 보시면 제조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원가에 있는 제조원가 계정책에 있는 이걸로 작성하라고 되겠습니다. 그 번호를 보니까 이제 5자로 시작해요. 이런 걸 500번대 그래요. 이름이 판관비하고 비슷한 거 많죠?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거는 팔자로 시작한다는 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쓴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고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과정에서 쓴 비용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됩니다. 이름이 유사한 게 많다는 거 신경 써서 봐주시고, 거의 대부분 다 유사하죠. 공장에서 직원 공유생 목적으로 쓴 거 공유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판관비는 아니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 코드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 세 개를 다 합쳤을 거 아니에요. 단기 총 제조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제로비 그러는데요. 실제 이제 종이로 된 서식지에 보면 그냥 제로비라고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 재료비가 원재료하고 부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원재료비, 부재료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원재료비는 원재료비라고 써줘요.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렇게 타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세 개의 합쳐진 거에 대해서 작년에 팔다 남은 거는 넣어야 되잖아요. 기초제공품. 오른쪽에다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서식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프로그램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다가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343만.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졌겠죠. 당연히 합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쓴 건 없고요. 그래서 완성된 거. 오타 없이 입력됐다면 9,370. 이 완성된 거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걸 입력해라 라고 그랬을 때, 금액 잘못된 거 고치면 되겠고, 누락된 거 밑에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얘는 여기서 고칠 수 없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말 원재료 최고액. 클릭은 되지만 수정은 안 돼요. 어디서 고친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 똑같은 거. 기말 제공분 최고액. 이해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다 등록하시죠. 그리고 이 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작성하고, 이게 건설업자죠. 그다음 운송에서도 작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가 설정하는 게 있는데 상단에 보면 F4 원가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제조업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이 원가 명세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다 열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입력도 다 돼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거나 입력이 안 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작성된 내용은 이거 왜 작성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및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데 그거 정기분과하고 단기분과 동시에 비교식으로 표시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식으로 나와 있는 그 보고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 정기분 자료 표시하는 데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중간에 구입했을 때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을 해줘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서 결산 시에 정상적인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그 표시한 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기말의 온제로 있잖아요. 이렇게 기말의 온제로 이게 온제로잖아요. 이걸 붙이면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가 수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붙이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온재료비 클릭해가지고 온재료비 금액을 클릭하면 돼요. 그 숫자를 클릭해서 기말의 온재료 변경되는 거 확인해보고 다시 와서 그렇게 한번 붙이고 그래서 여기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말 온재료 제고액과 기말 제공 얘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거 같은 거죠. 이거 기말에 작성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